보통 개인 투자자들에게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분야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의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들도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스타트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투자 성과가 좋은 경우들이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사모펀드 투자에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어떻게 접근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모펀드는 정해진 숫자의 투자자를 리미티드 파트너스, 즉 펀드 출자자로 하는 펀드이며 주로 연금 펀드 등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로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인프라나 다른 분야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사모펀드에 투자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게는 포트폴리오의 분산화를 위해서입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주식, 채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주식, 채권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즉, 주식, 채권의 수익률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의 성과가 안 좋을 때 포트폴리오의 전체 성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분산화보다 더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접하는 주식 투자는 상장된 주식으로 시장에 많아야 1000개, 2000개 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할 대상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예전에 비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회사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투자할 비상장 회사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투자를 하면 마치 주식을 사고 팔 때처럼 원하는 때마다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즉, 비유동적입니다. 투자자들에 따라서는 비유동성이 항상 나쁜 점만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투자할 때 유동성을 갖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좋은 예가 뮤추얼 펀드의 수수료이죠. 비유동성을 갖는다는 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수익률로 보상받을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비유동성이 시간이 지나 결과적으로 좋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와 시장 상황이 굉장히 나쁠 때 투자자들은 자주 주식 투자를 그만둡니다. 때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포지션을 청산하는데 이런 투자자들의 선택은 어떻게 생각하면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에 그만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없는 사모펀드는 이런 상황에 투자자들을 시장에 남아있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누적 수익률로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테크놀로지가 발전함에 따라 프라이빗 에셋, 즉 상장되지 않은 자산 역시 거래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동성의 문제는 많이 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모펀드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펀드는 매달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투자를 그만하고 싶으면 정해진 때에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등 정말 많은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꾸준히 사모펀드에 투자해온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사모펀드 딜에 익숙해져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정확히 펀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모펀드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활성화되려면 뮤추얼 펀드처럼 개인 투자자들에게 맞는 정해진 한정된 구조가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모펀드의 가치는 어떻게 매번 산출될까요? 상장된 주식은 가치 산정이 매우 명확합니다. 시장에서 매번 거래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정확한 수익률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모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산출한 순자산과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를 상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가 제시한 앞으로의 계획을 통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해서 가치를 정하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밸류에이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앞서 비유동성과 펀드의 밸류에이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이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펀드의 수익률과 위험성의 목표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등 상장되지 않은 투자처들을 통한 엄청난 수익률 달성은 아마도 모든 투자자가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공부와 고려가 필요합니다.